결국 어디서 나오죠? 프린트와 교과서에서 주로 나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부교재 교과서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기는 하는데 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를 잘 모르시는, 좀 늦게 아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올해에도 고등학교 설명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녀는 현재 진로와 목표가 어떠한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내 자녀를 고등학교를 보낼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먼저는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의 목표가 무엇인가? 물론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좀 입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안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지금 9등급제처럼 명확하게 짜긴 좀 어렵지만 학생의 진로와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수업을 얼마만큼이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중학교 때처럼 생각하고 시험을 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고. 즉, 출제자가 명확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려서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1번은 학교 수업을 얼마만큼이나 잘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 다음 서술형, 논술형을 얼마만큼이나 써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가.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답만 객관식 체크해서 확인하고 싶겠죠. 그런데 연습할 때 서논술형 연습을 해야 돼요. 학생들 문제 푼 거 쭉 보면은 서술형만 딱 빼고 푸는 학생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 자기주도 학습 덜 된 겁니다. 그 다음 수행평가나 자기관리 등은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가 자기주도 학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현재 중학교 성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성적 90점 맞는다고 해서 절대로 고등학교 가서 그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현 중학교 성적이 만약에 점수가 많이 낮은 상태라면 내 자녀의 고등학교를 결정했을 때 난이도를 좀 보셔야겠죠. 학교의 난이도를. 그다음에 고등학교 준비의 현황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게 얼마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가도 있겠지만 마인드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결정을 이걸 이것저것 막 재서 선지원도 쓰시고 후지원도 쓰시고 빼야 될 학교를 뺏어서 쓰실 텐데 그래도 고전적으로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집 인근 학교로 가는 게 최고다. 맞아요. 집 인근 학교가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공부량도 많아지고 잠도 줄어드니까 아이들의 그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인근 학교인 것인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학생 수 1등급 비율 10%이기 때문에 학생 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지금 현재의 준비 상황이 어차피 1등급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등급까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2등급 비율은 34%까지 가기 때문에 학생 수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자녀의 고등학교를 결정하실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원고등학교입니다. 수원고등학교는 남녀공학 학교죠. 그런데 2025년부터 자유로운 공립고로 바뀌는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제가 예상해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수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공고로 바뀌니까 이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공고는 쓴 학생만 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만큼 썼는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생들이 수원지구 학생들이 수원고등학교에 장덕고등학교 혹은 수원고등학교에 성덕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수원고등학교는 무조건 껴서 쓰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체 수원고등학교는 좀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썼어도. 쓰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공학이니까 남학생, 여학생만 따로 놓고 보면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유로운 공립고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변화가 좀 장덕이나 성덕
이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쟁률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지금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어떠한 점이 좀 특이점이 있었는가를 보여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수행평가 당연히 중요하죠. 서술형, 선택형 중요한데 5등급제로 달라지면서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적는 영역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학이고 공립이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뀌니까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의 기조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니까 우리가 2024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특이점들이 있었는지 학교별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고등학교는 수학이 배점이 30점이고 수행평가는 좀 평이했습니다. 근데 서술형 배점이 조금 있는 편이죠. 7대 3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좋은 것은 국어 수행평가에서 독서 부분들이 잘 드러났어요. 여기 서평쓰기 서술형이 있죠. 비평쓰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특히나 요 두 개는 좀 이어지는 그런 수행평가라서 이게 세 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 정도의 수행평가이죠. 또 국어 수행평가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30점 정도 서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학에서 서술형이 있는 것과 국어에서 서술형이 있는 게 좀 달라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서술형이 있을 가능성이 커서 또 지문들도 이 중학교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길어지니까 이렇게 30점 정도의 서술형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꼭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제가 여기서 왜 독서를 강조한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학생부의 기재에서 독서가 빠진 지 좀 됐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학업적으로 얼마만큼 깊이 있는 탐구를 했는가, 호기심을 얼마만큼이나 드러냈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대학교는. 근데 이게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대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이 독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는가를 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부분들의 독서가 들어가게 되면 학생부의 적기가 내용이 훨씬 풍부해지죠. 근데 물론 국어 수행평가에 독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뭐 특이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드러낼 수 있는 여지에 내가 어떠한 내용들을 책을 통해 탐구했는지를 드러내기에 괜찮은 수행평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는 좀 특이했습니다. 수행평가가 50%나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 이 중간 기말은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수행평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했고요. 또 한국사는 중간 기말에 모두 객관식으로 주관식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부의 밸런스를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영어 서술형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수원고등학교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 40점,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 45점으로 정말 정말 비중이 컸습니다. 학생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어는 공부한 만큼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어디서 나오죠? 프린트와 교과서에서 주로 나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부교재 교과서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비중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서술형도 어법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좀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학생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은 부교재 완자, 부교재 교과서, 여기 또 물리는 선생님 말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보지 못했고 물리 부분 좀 이해를 덜 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객관식이긴 했는데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시간 순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한국사가 다 똑같습니다. 이 한국사 교과서가 시간 순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크게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죠. 뭐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그거를 뭐 문화 파트, 그다음에 경제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시간 순으로 스스로 정리를 안 하면 정말로 많이 틀려요.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좀 많이 내신 거고요. 사회는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난이도는 학생이 느낀 난이도입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 한국사 사회는 정말로 교과서와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수원고등학교 살펴봤고요. 네, 장덕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덕고등학교도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공학학교고요. 학생 수는 꽤 있는 편이죠. 1등급은 34등까지, 2등급은 117등까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서 수령 배점이 43점으로 좀 많아요. 여기서 시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학기 때 이 서술형에서 43점이나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런 시험을 중학교 때는 치러보지 않았는데, 물론 서술형 있었죠, 중학교 때도.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양을 한꺼번에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경험을 아무리 연습을 했다 해도 애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저희 장덕고에서 2학기 때 객관식만 내셨습니다. 너무 선생님도 놀라셨나 봐요. 아이들이 너무나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제탐구 프로젝트, 창의적 글쓰기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수원고등학교에는 국어독서가 들어가 있었는데 장독고에 국어독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독서를 학생부에 안 넣으면 되나? 어떻게 넣지? 라고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주제탐구 프로젝트와 창의적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수학 주제탐구 수행평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 개념 관련 있는 것 중에 적절한 주제 탐구를 해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진로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학업 역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라 학생부 작성하기에 괜찮았다라는 수행평가였고요. 영어는 1학기 때는 서술형이 좀 있었는데 2학기 때는 객관식만. 수행평가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쓰기 말하기도 있고 문단 쓰기도 있고 어휘를 탐구하는 것도 있고 발표를 하는 것도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서술형의 비중, 부담은 좀 적었지만 수행평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덕고등학교 통합과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은 더플랜에 다니는 친구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인 난이도의 생각이니까 학생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완자, 그러니까 부교재의 내용들에서 보통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 관리 좀 잘하고 천천하게 잘 학습지 학교 복습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면 통합과학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교과서 학습지 내용에서 서술형 100%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양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서술형 풀 시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 연습이 이런 서술형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온 것 같죠. 주제 파악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교재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문제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학생도 잘하는 학생이지만 이 부분은 숙제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서술형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부교재에서 고루 출제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시험의 난이도를 좀 올리시려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그냥 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상 문제 비중이 조금 많았어요.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유사 개념 문제가 많았는데 장덕고등학교 24년 사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학보다 사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과학에 막 몰입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이 제가 봐도 꽤 많아가지고 이걸 공부하려면 본인이 문제집을 푸는 것도 푸는 건데 따로 정리하고 좀 선지를 좀 많이 보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난이도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성덕고등학교 똑같이
공립고등학교입니다. 1등급 31등까지, 2등급 108등까지 예상이 되는 학교예요. 이게 저희가 1, 2, 3, 4등급, 9등급제보다 정말 2등급이 되면서 프로의 이 등수가 정말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학교별로. 여기 성동고등학교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수행평가거든요. 국어 수행평가예요. 그런데 바로 진로 관심사 관련 독서 수행평가가 나옵니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성취 기준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가 없는 학생은 바로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벽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특히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로를 잘 고민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로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제가 이제 진로 얘기를 성덕고등학교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만 진로를 이야기를 하실 때 학부모님들께서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진로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상의하고 싶지 않은 반응이었던 거죠. 물론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속이 상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 이유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걱정이 되셔서죠, 걱정이. 그거를 하면은 너가 삶이 그렇게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걱정하시는 바이지만, 이제 그거를 일단은 진로를 아이들이랑 얘기하실 때 먼저는 그냥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상담할 때 치킨집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백수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 건지 돈 많은 백수, 건물주, 이게 이제 꿈인 자체의 꿈인 거죠, 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그런 얘기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좋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치킨집도 좋아요. 그러면 치킨집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을 것이고 그냥 동네 치킨집이 있을 것인데 너는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네가 만들고 싶은 거니? 왜 하필이면 닭집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 단순한 게 좋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실 뭐 닭집 하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은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진지하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얘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근데 저 사실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대화를 하실 때 일단 한번 경청해 보시고 그거를 더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대학을 간다는 얘긴 거잖아요. 학과가 결정되면 직업이 결정되겠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단위인 거예요. 직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겠다 결정은 대학을 가겠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 내가 대학을 가기로 한 거라면 계열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열은 크게는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인데 최근에는 융합인재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또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콜라보되어 있는 인문계열의 특성과 자연계열의 특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에서 너무나 다툼이 있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공학계열, 경상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 사회계열, 의학계열 이렇게 크게 한 계열을 한 10가지 정도 둔 다음에 또 농업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과학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계열이 있잖아요. 그 대학의 계열을 두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원하는 거 골라봐. 아이들이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계열을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골라요.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싫은 걸 빼봐야 해요. 너가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걸 먼저 뺀 다음에 빼지 않은 것 중에서 학부모님들의 니즈, 아이의 니즈를 이야기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해서 당장 수행평가를 해야 하니까 요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행평가가 요렇게 성덕고등학교는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런 수행평가는 쉬워요. 문항 제작하고 그냥 개념을 도식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수행평가가 쉽다는 것은 당연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학교라고 해서 나쁜 학교다, 그런 학교라서 좋은 학교다, 절대 아니에요. 남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인데 수행평가를 아주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 종합전형으로 잘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를 좀 더 가볍게 하면서 집중해야 될 학생들한테 집중하거나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메꿔주신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수행평가가 조금 더 가벼우면 아이들은 내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약한 학생들은 이렇게 수행평가가 좀 가벼우면 그 점은 좀 장점이겠죠. 그러나 내가 수행평가에 자신 있고 그 부분들로 변별을 둘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행평가가 가벼우면 그거는 학생한테는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결정하시거나 어떤 자료를 보실 때 내 자녀는 어떤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성덕고등학교 사회하고 과학 수행평가 네, 똑같이 되게 가벼웠습니다. 이거 과학이에요. 원소 카드 만들기. 정말 가볍죠.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가볍죠. 자, 성덕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국어인데 교과서 필기 당연히 중요하죠. 보통 어렵게 내시려면 의문의 변동처럼 문법에서 나옵니다. 다른 학교는 외부 지문이 장덕하고 수화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국어에서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수학은 새로운 유형, 이 부분들 좀 많이 나왔어요. 영어는 교과서 본문은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형, 영작하거나 문장 배열하거나 문법 고치는 거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과학은 개념 문제, 응용 문제 다 골고루 나왔어요. 의외로 학생들이 문제만 풀다 개념 문제 놓칠 수 있는데 골고루 나왔어요. 근데 서술형 채점 기준이 선생님께서 구분을 하시기 위해 굉장히 빡빡하게 하셨다는 점도 특이점이었습니다. 교과서는 여기도 나오죠. 시대별 구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도도 보고 풀어야 돼요. 사회는 부교재에 나온 문제 유형들 당연히 나오고 서술형은 암기만 돼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결국에는 수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시험을 딱 보고 나서의 본인의 다짐인 거죠. 이걸 보시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은 나는 그러면 일단 실수하지 말자. 들어가서 첫 시험 보고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수업을 열심히 듣자. 더플랜 다니는 친구들의 이 분석이니까 당연히 저희도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많이 연습시키겠어요. 근데 마음처럼 참 되지 않습니다. 이 수업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1번이 수업을 잘 듣자인 거예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내신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첨단고등학교입니다. 1등급 32등까지, 2등급 111등까지 예상이 됩니다. 국어 중간고사 서술형 20점이었으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는 객관식만 나왔어요. 수행평가는 책 내용 나와 들어가 있고요. 생각 질문 답하기, 발표 보고서 작성하기. 수행평가가 좀 풍성한 편이었습니다. 수학 서술형 점수가 15점으로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서술형 쓰는 부분들이 미흡한 연습이 좀 필요한 학생들은 첨단고등학교 작년에 이랬었다라는 걸 좀 참고해서 써볼 수 있겠죠. 물론 25년에는 선생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니까요. 그 다음 문항 제작하기 성덕고에서 첨단고도 똑같이 문항 제작하기 수행평가가 수학생 수행평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쉬워요. 영어 수행평가의 첨단고등학교에는 1학년 때 바로 진로 관련된 내용 들어갔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자기소개 작성하기인데 여기에 존경하는 인물 중 4가지를 모두 갖춰서 서술하는 것.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관심사, 꿈,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이것도 내가 진로가 없다라고 하면 당장 할 수 없는 수행평가죠.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해요. 첨단고등학교 통합사회 수행평가 1학기에 1개,
학생부 작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후와 인간 생활에서 수행평가 하나니까 쓸만한 내용이 조금 아쉬웠을 수 있죠. 첨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더 플랜이 다니는 친구가 분석한 거예요. 국어는 부교재에서 여기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문법은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에서 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국어 첨단고입니다. 영어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첨단고등학교는 교과서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모의고사 안 봐야지. 또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이렇게 냈다가 기말고사 때 이렇게 냈다. 그러니까 다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보시긴 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첨단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좀 많이 안 되었다. 수학은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수업 시간에 따로 언급한 문제가 서술형에 출제됐습니다. 통합사회도 또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한 부분들 출제가 됐습니다. 통합과학도 프린트에서 문제도 나오고요. 부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면 연습을 정말 저희 많이 시키는데 조금 급하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은 친구들이 저희가 정말 올 1등급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풀 때 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운남고등학교입니다. 1등급 28명, 2등급 95등까지. 근데 지금 운남고등학교는 첨단고보다는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국어 수행평가가 다양한 편이고요. 국어 수행평가에서 여기도 진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표현해라. 이렇게 써져 있죠. 독후감상문에서. 서술형 20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수학수행평가 딱 하나예요. 그냥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서술형 풀겠다. 국어, 수학에서는 단답형은 답만 맞추면 됩니다. 주관식 답만. 단답형이 더 쉬워요. 서술형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학생부를 작성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술형 비중은 사회과학은 30점인데 영어랑 수학은 15점으로 서술형 평가에 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운남고등학교는 국어는 외부 지문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30%. 무조건 국공립학교가 시험이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쉬운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립은 어떤 비슷한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교재도 부교재도 계속 쓰시는 것만 쓰시고 운남고등학교와 같은 공립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완전히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외부 지문에서 특히 당황을 좀 한 거죠. 영어는 부교재에서 또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나았죠. 근데 이제 영어에서 학생들이 점수 내신 따기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대부분 근본적인 영어 실력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상실감을 느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영어 중학교 때 본문 2개 외우고 거기에 문법만 한 3-4개 정도 알면 되는데 이제는 부교재 시험 범위 있죠. 교과서는 그냥 아주 기본값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몇 개년 이렇게 나와요. 이 학생도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하는 학생인데도 서술형 변별력 문제 나왔으나 다 맞은 학생이에요. 근데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시니까. 이 변형을 하실 때 영어 선생님들 요즘 챗GPT 이용하셔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영어 변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지금 영어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수학은 또 요거와 다르게 이렇게 국어 영어와 다르게 변형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은 그러면 쉬운 시험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실수를 하면 또 실수한 대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지 않죠. 운남고등학교 수학이 이랬습니다. 통합사회입니다. 거의 다 부교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부교재에 있는 조금 헷갈리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안 본 거예요. 선지를 제대로 안 읽어버렸어요. 이런 것들 문제가 있죠. 단원 마무리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대부분 다 어쩌죠? 프린트에서 나왔습니다.
서술형 물리는 좀 어려웠다. 결국 아이들 시간을 주면 다 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한국사는 다 교과서에서 나왔다.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이걸 또 꼼꼼하게 적어놨다. 다음 시간에 시험에 적용해서 이것도 고려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쓰는 학교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립학교를 쭉 알아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원 쓰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사립학교들 여러 학교들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중에서 서강고등학교만 한번 알아보고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사립학교는 좀 얘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댓글로 서강고등학교 올려주세요라고 적어주셔서 특별히 공립학교와 껴서 서강고등학교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강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죠. 공학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1등급은 30등까지, 2등급은 104등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시죠? 과학탐구 실험에서도 우리 서강고등학교는 충분히 많은 수행평가, 물론 수행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과탐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충분하게 수행평가 부분들을 잘 챙겨주는 학교이고요. 지금 몇 년간 주변에서 유일하게 수학을 100%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난이도가 꽤 높아요. 저희 아까 전에 수학 수행평가 공립학교 보셨죠? 문제 만들기,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기도 있었죠. 하나인 학교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공대를 가려는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적 탐구라는 수행평가도 학생부에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세요. 이런 고민이 없는 학생들이 이런 수행평가 하기 어렵겠죠. 서강고등학교는 1학년도 있지만 2학년 학생으로 가져와 봤어요. 수학은 부교재에 있는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중난이도 문제들은 보통 부교재에서 가져오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예 이제 외부에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내시는데 아주 시험을 어렵게 내시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물리를 워낙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공대는 가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또 여학생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시진 않게 시험을 내시고 계시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념 많이 물어봤고 여기도 부교재에서 결국에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들. 영어는 한 문제 교과서 나머지 다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부교재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한국사는 올소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쓰고 있는데 이 학생이 올소에 있는 부교재 내용을 열심히 했는데 교과서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비중이 이제 교과서에 비해서 4대 6 정도, 외부 지문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서술형 부분들만 더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을 정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강고등학교 지구과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좀 어렵게 내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정도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영상을 제가 매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올려보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고등학교 선택이 더 중요해졌어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안 쓰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빼야 될 학교를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학교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학부모님과 학생이랑 고민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공부가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려우시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더 플랜에 와주시면 전문가들이 차근차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지, 무엇부터 우리 학생한테 우선순위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